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의학하고 그다음에 Y 뉴트리 그다음에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더블 X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현대의학을 봤을 때 요즘 좀 굶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없죠. 그리고 병원이 없어서 내가 치료를 못한다 하시는 분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원인 모를 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만성질환 환자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병원도 굉장히 많이 크게 더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암이나 그런 만성질환들은 점령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거기에 저희가 의문점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건강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저희의 먼저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의 몸이 있으면은 이 몸을 쪼개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장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장기라는 거를 조금 더 쪼개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조직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보다 더 쪼개고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는 작은 세포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CT나 MRI 찍게 되다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쪽 부분에 심장 부분에 간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직 검사 한번 해보자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직에서 음성이냐 양성이냐 악성이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병명을 내리는 건데 현대의학에서 이 조직 검사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조직보다 더 작은 이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 세포 검사 해봅시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몸 지금 사장님들 한 분의 몸에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60조 개. 와 닿으시나요? 얼마큼이냐면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거든요.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데 60억이면은 60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60조 개인데 60억 전 세계 인구의 약 10,000배. 어마어마한 생명체가 사장님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쪽 뭐 9.11 테러나 쓰나미가 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저희 피부로 와닿나요?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그 60억보다 많은 10,000배 되는 생명체가 몸에 있기 때문에 세포가 어느 정도 죽어서는 그쪽에 사인이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만 개, 심장이 좀 아픈 것 같아, 간이 아픈 것 같아 그랬을 때는 거기 있는 세포가 이미 수십만 개의 세포는 죽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틀리고 국경도 틀리고 뭐 얼굴색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또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 60조 개의 세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생명유지. 제가 글씨를 원래 좀 잘 그립니다. 쓰는 게 아니고. 생명유지를 하는데 이 세포가 변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희도 변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세포가 등을 돌릴 때는요, 끊임없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어떤 안 좋은 생활 습관이나 어떤 식습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그거에 의해서 이 세포가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조직이 망가지겠죠.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장기가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서 우리의 건강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 세포라는 거는 건강을 놓고 봤을 때 이 세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라는 거는 번식하고 플러스 대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생명체라 그래요. 생명체. 반대로 바이러스는 반생명체가 되겠죠. 대사를 못하고 번식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대사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요, 그걸 이용해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세포를 이렇게 제가 동그랗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죠? 네. 네, 윤철 사장님 좋습니다. 네. 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장님만 보고 해야겠다. 여기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포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핵이 있어요. 핵 안에 보면은 여기 DNA라는 게 있거든요. 이 DNA라는 게 있는데 이 DNA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유전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유전자 이거 보셨죠? 요렇게 이중 나사선으로 돼 있는 거. 요렇게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인하고 당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 DNA 한 개에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 다 글씨가 써져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글씨가. 약 3억 쌍의 글씨가 써져 있어요. 3억 쌍의 글씨가. 어떤 결합으로 돼 있냐면요. 이거 글씨를 기호를 찾아냈어요. 여기 ATGC로. 아데닌, 티민, 구아민, 시토신으로 이 결합으로 3억 쌍의 글씨가 여기 써져 있다는 거죠. 3억 쌍이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그 원고지 200자 원고지 있잖아요. 200자 원고지 1500장 정도면은 웬만한 책 한 권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봐야 3만 자, 30만 자. 30만 자에 3억 쌍을 30만으로 나누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약 1000권 정도가 돼요. 1000권. 이 DNA 안에 여기 실타래 안에 써져 있는 글씨가 3억 쌍이면 1000권의 분량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1층부터 약 17층 정도의 양이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5%는 구성, 95%는 작동에 맞춰져 있어요. 구성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땀구멍, 머리카락 개수, 그 다음에 생김새, 그 다음에 내가 늙어가는 그림까지 다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95%는 생화학 반응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게 분해가 된다. 그런 게 여기 다 맞춰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름이 생긴다. 어떻게 하면 팔자주름이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모공이 늘어나고 막 그런다.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하면 모공이 작아지고 어떻게 하면 팔자주름이 없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이 나는지 뉴트리식품만큼 그렇게 돼요. 드셔보시면 그렇게 바뀝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5% 구성하고 95% 작동에 맞춰져 있고요. DNA 말고 DNA는 우리가 살아가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도.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이 글씨를 쓰고 말을 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나게 해줘요. 어떤 걸로 에너지를 내냐면요. 제가 숨 쉴 때 들어오는 산소 플러스 당으로 ATP라는 아파트 아니에요? 이 ATP라는 열량을 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몸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산소하고 당이 없으면은 제가 여기서 바로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숨 막히게 이렇게 쪼이면은 이게 숨을 못 쉬게 하면은 쓰러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또 리보솜이라는 데가 있어요. 리보솜은 뭐냐면요. 단백질, 호르몬, 효소. 이 DNA에 있는 설계도를 갖고 이 리보솜이라는 애가 우리 몸에서 동화와 플러스 이화로 우리 몸을 설계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 그러니까 얘는 설계도, 얘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사예요. 대사. 근데 대사가 잘 안 돼가지고 요즘 원인 모를 병들이 온다는 거죠. 이 일꾼들은 멀쩡히 있는데 일꾼들은 멀쩡히 있어요. 멀쩡히 있는데 이 일꾼들이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도구. 탄수화물 옛날에 탄단지 배우셨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지방은 에너지원인데 비에너지원인 미네랄, 무기질, 식물 내재 영양소. 이게 아까 리보섬이 일꾼이라면은 얘는 도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밭을 손으로 매셔야 돼요. 음식을 하는데 조리도구 없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고 대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서히 이 세포 하나가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많이 망가졌을 때 사인이 오세요.
너무 늦어요. 그때 가면은. 그러면은 이 비타민, 무기질, 식물내재 영양소를 어디서 공급을 받았냐는 거죠. 어디서 받았냐면요. 식물한테 받아요. 식물. 식물이 탄수화물, 지방을 어떻게 만들까? 저도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근데 무기물하고 유기물로 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결합을 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식물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뿌리가 있고 여기 해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이 식물도 저희처럼 산소를 먹고 살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근데 이 식물은 저희 동물한테 없는 식물만이 갖고 있는 엽록체라는 게 있어요. 엽록체. 그 전에 아까 그 세포 얘기했을 때 이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저희 초등학교 때 배웠던 6대 영양소라는 거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물내재 영양소. 지금은 물, 공기, 식이섬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걸 지금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식물이 햇빛이 없을 때는 이 식물도 산소를 머금고 살다가 강한 햇빛, 광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해요.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하면서 이 식물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합성을 해낸다는 거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 여기 또 질소가 필요해요. 질소.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도. 바뀌었다.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고. 잠시만요. 네,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 결합으로 만들어내고요.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 플러스 단백질은 질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 있고요. 산소가 21%, 이산화탄소가 0.03%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은 먹지를 못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 속으로 내려주는 유일한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게 뿌리옥박테리아예요. 뿌리옥박테리아는 콩가식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뉴틸라이트는 농장을 다 재배한 다음에 거기에 콩가식물을 심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 밑으로 다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땅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N2의 질소가 N1으로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을 합성을 해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재배 환경이 망가졌어요. 망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는 유기물이고요. 요거는 무기물이고요. 유기물들은 여기 이제 비타민, 무기질, 식물의 영양소 같은 것들은 땅 속에 있어야지만 식물이 갖고 와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땅속 환경도 산성화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거의 고갈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배 환경이 망가졌다는 거죠. 제가 다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재배 환경이 망가졌다는 거죠. 재배 환경. 요즘 광합성을 내리쬐면 쬐수록, 강한 햇빛을 쬐면 쬐수록 저희도 밭에서 농사를 지거든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는데 완전 땡볕에 나가가지고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고 뭐 막 심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강한 땡볕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쓰러지거든요. 근데 식물들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되게 더울 때 심거든요.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물만 주면은요, 얘네는 굉장히 파릇파릇하게 자라요. 광합성을 받을수록 얘네는 더 탄탄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서 받아야 되는데 하우스 재배예요. 하우스 재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광합성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병충해를 좀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 애들 맨날 학교를 1학년 때부터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계속 데려다 줘요. 그러면 걔 보고 학교 가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겠죠.
병충해가 오기 전에 농약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고 그 맷집 좋아지려면은 좀 많이 두드려 맞으면 맷집이 세지잖아요. 근데 맞지 않고 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맞아도 쓰러져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거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병충해 맛을 좀 봐야 돼요. 이 거절의 맛도 좀 봐야지 좀 재밌거든요. 근데 이 병충해 맛을 못 보다 보니까 식물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 제일 중요한 거 파이토케미칼 아시죠?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살 때 보면요, 주변에 보면은요, 살구도 초록 색깔 때 못 따먹잖아요. 그게 주황 색깔로 익었을 때 제가 그걸 먹었고, 앵두도 빨개진 제가 그걸 따먹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점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배 환경이 망가져가지고 저희가 진짜 필요로 하는 비타민 무기질 식물 내재 영양소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육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그 첫 번째로 소 키울 때 어떻게 키우나요? 저희 처갓집도 소를 키웠었는데 그 마블링도 그렇고 우유를 짜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 원래는 젖소라는 게 원래 없었던 거 아시죠? 그 건강관리형의 책이나 어떤 그런 관련된 책을 보면 나오겠지만 원래는 젖소라는 건 없어요. 근데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젖소라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젖소가 임신을 하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고 난 다음에 우유가 나오는 게 맞는데 임신한 상태에서도 젖을 짤 수 있게끔 유전자 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젖을 계속 짜내요. 그리고 심지어 젖소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바로 띄고 난 다음에 또 젖을 계속 짠다는 거죠. 친구네가 그 완전 최첨단 장비로 해가지고 젖을 짜는 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자동화로 짜긴 짜더라고. 근데 어마어마한 양을 짜네요. 원래는 젖소는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약 4.5리터, 4리터에서 4.5리터 정도만 짜내야 되는데 40리터. 어마어마한 양을 짜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임신한 상태에서도 젖을 짜내기 위해서 환경 호르몬 들어가겠죠. 환경 호르몬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제 들어가겠죠. 소한테 이미 여성 호르몬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4.5리터 짜야 되는데 40리터 짰어요. 그러면은 헐겠죠. 헐면은 또 어떤 게 처방될까요? 항생제 처방되겠죠. 항생제.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소한테 가가지고 그게 다 고스란히 우유 짜는데 보시면요. 우유가 딸기 우유처럼 빨개요. 그게 다 피고름이라는 거죠. 피고름. 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리보솜에서 효소 호르몬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에 의해서 우리 설계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희 몸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조수충 요즘 많이 오죠. 많이 오는 이유가 외부에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포유류든 그러니까 젖을 먹는 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먹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평생 먹어요, 평생. 뛸 때도 됐는데 계속 드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 또 닭을 한번 볼게요. 닭은 어떤가요? 응? 여기도 저 웃고 있어요. 못 드시고. 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젖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낙농국가 있잖아요. 낙농국가에 가면 갈수록 그 고환암이나 생식 쪽에 암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우유 소비가 하나도 없는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알제리. 여기는 생식기나 고환암 쪽으로 암이 없어요. 그만큼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워요. 그리고 닭은
보통 작은 병아리에서 좀 큰 닭까지 키우려면은 최소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닭을 굉장히 빨리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닭을 빨리 키워요. 한 3주? 3주면 닭을 막 이렇게 출하를 시켜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양계장을 하시는데 닭을 수시로 주더라고요. 닭을 수시로 줘요. 막 죽는 닭도 있어요. 죽는 닭도 있고 막 그런 닭도 있는데 그 닭이 성장 촉진제를 먹고 원래는 뼈를 10cm를 키워야 되는데 얘는 20cm를 성장 촉진제로 키웠다는 거죠. 그 치킨이나 백숙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이 뼈가 살짝 깨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뼈가 부러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늘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강제로 늘려버렸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키 키우는 거 많이 있죠? 예. 네. 막 뒤꿈치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막. 그런 거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도 몇 개씩 낳나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알을 계속 낳아요. 계속 낳게 되면 거기 부분도 헐겠죠. 헐게 되면은 항생제, 진통제를 처방을 하겠죠. 그런 진통제 같은 거.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저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사육. 너무 잔인한가요? 자극적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알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너무 네, 좋아요. 먹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계속 지금 이게 블루투스가 안 되는데 저 혼자 꽂고 있었어. 어쩐지 잘 안 들리더라. 거의 잘 들린다. 뻥 뚫린 느낌이에요, 지금. 두 번째 사육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유통입니다. 유통. 여기 꽁꽁 싸매가지고 이 통을요, 제가 바깥에다 보관을 하면요, 이 안에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됐어요. 이런 통에다가 여 안에 음식물을 담아놓고 바깥에다 냅뒀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냅뒀어요. 근데 여기가 밀폐가 돼 있었거든요. 밀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있는 게 썩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많이 봤어요. 네.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영양소예요. 영양소. 그러면은 이 유통을 시키려면은요, 영양가 있는 거를 심지어 재배를 해서 바로 먹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 영양소 있는 걸 따가지고 이 유통을 길게 해야지 팔아먹기 쉽겠죠. 그래서 이 유통기한을 3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조마조마해가지고 아마 장사 못할걸요? 근데 이거 유통을 막 1년, 긴 거는 3년,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영양소를 완전히 제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통이 돼요. 그리고 사과가 있는데 사과 형태가 아니고 사과 향만 나. 자기 형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색을 내는 색소, 맛을 내는 색소, 향을 내는 색소, 이 색소를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색소를 이거 다 어디서 빼오나요? 타르 아시나요? 저기에서 석유를 수출해 오면은 제일 좋은 항공유 빼고, 경유 빼고, 휘발유 빼고, 등유 빼고,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 아시죠? 찌꺼기 그거 어디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요, 구두약. 그리고 아스팔트 깔 때 보면은 요렇게 칙칙칙 뿌리는 거 보면은 그 까만 거 있거든요. 그게 타르예요. 그걸로 타르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요거를 먹는다? 그러면 그냥 구두약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리얼해요. 네. 팩트. 그래서 이 유통이 이렇게 해서 망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조리 과정. 조리 과정에서 망가져요. 식물은 원래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탁 쳐가지고 목을 탁 치면 사람은 죽거든요. 사람은 죽는데 식물은 여기를 탁 쳐도 죽지 않아요. 식물은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저거 생각하시면 되세요. 겨울철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본인이 먹을
영양소는 최소한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에다 안 주고 열매에다 안 주고 가지를 안 치고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영양소를 빨아와가지고 뭐 잎도 만들고 그다음에 열매도 만들고 하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목을 탁 치면은요, 이 식물이 살 수 있는 만큼의 영양소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마트를 가요. 마트에 가서 뭐 여기 야채를 막 사요. 야채를 사가지고 집으로 갖고 와요. 바로 드시나요? 바로 안 드시죠? 냉장고에 넣어요.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냉장고로 들어가요. 냉장고로 들어가서 다음날 저녁에 먹는 것도 아니고 다음날 먹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도 안 먹고 일주일 지나서 먹어요. 그럼 이 식물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곰팡이가 이렇게 나 있겠죠. 이제 다 쓰다 여기가 이제 썩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여기 잘라내고 또 먹잖아요. 잘라내고 먹으면 여기에 영양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영양가가 거의 없을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영양가가. 근데 이거를 조리할 때 또 어떻게 조리해요? 영양소 파괴조리법 하시잖아, 또. 막 물에 넣고 삶고, 막 끓이고, 지지고 볶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퀸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수요리, 저유요리. 그 브로콜리 한번 삶아보세요. 브로콜리 물에 넣고 삶은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하얀 통에다가 물 담고 산화물질, 대표적인 산화물질이 빨간 약이잖아요. 여기다 요들 넣고 브로콜리 끓인 물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부어보세요. 그럼 여기 산화됐던 게 항산화돼요. 근데 우린 여기서 뭐 먹어요? 물 안 먹고 브로콜리만 뺏어 먹죠. 입은 즐거워요. 그렇지만 세포는 영양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리 과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다는 거죠. 동의하시면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법이 있겠죠. 방법 없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네. 요거를 이 재배 환경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 분? 저기 뭐 다른데? 다른데? 뉴트릴라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에서 채팅 감사해요. 네. 네, 뉴트릴라이트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커버를 해놨다는 거죠. 언제부터? 1930년대부터. 1930년대 저희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그지였을 때. 네. 1930년대 막 흙 파먹고 그랬을 때, 거의 그지였을 때 이 뉴트릴라이트를 만든 칼렌버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저희 흙 파먹을 때 이분은 비타민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 칼렌버그 박사라는 분이 중국에 출장을 가셨다가 잘 사는 동네에 가보고 못 사는 동네에 가봤어요. 근데 잘 사는 동네에 갔더니 저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다리에 힘도 없고 배도 많이 나와 있고, 죄송합니다. 배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어디가 아프고 그다음에 막 좀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반면에 못 사는 동네에 갔더니 잘 사는 동네에서는 그 사람들은 음식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가공된 식품도 먹고 또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못 사는 동네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먹나요? 네, 풀 뜯어 먹어요. 네, 풀 뜯어 먹는데 저도 옛날에 풀 많이 뜯어 먹었어요.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풀을 뜯어 먹는데 그 사람들은 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이 없는 거예요. 저 식물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식물에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중국에 어떤 혁명이 있었어요. 그 혁명 때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소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용소에 갇혔을 때 저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막 몸이 아프거나 막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녹슨 못을 막 긁어가지고 그걸 한번 먹였어요. 먹였더니 수용소에서 아팠던 사람이 다 건강하게 다 이렇게 퇴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이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뉴트릴라이트라는 거죠. 지금의. 이 뉴트릴라이트는 잠시만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해 바라겠습니다. 여기 방송국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뉴트릴라이트는요, 첫 번째는요, 농장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유기농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유기농이 아닌 데가 많고 그게 한 평이건 10평이건 거기에서 유기농이라는 게 1%만 들어가도 대부분 다 유기농이라고 붙이거든요. 근데 진짜 유기농으로 하려면 농장이 있어야겠죠. 예. 저희 집에 밭이 없는데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겠습니까? 근데 이 뉴트릴라이트는 굉장히 큰 농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농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300평이 아니고 300만 평.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집 몇 평이세요? 본인들 집. 50평? 300평? 300만 평. 어마어마한 평수라는 거죠. 이 굉장히 큰 땅. 여기에서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어요. 유기농. 그 요리연구가 빅마마 아시죠? 요리연구가 빅마마가 한국에 없는 진짜 유기농 농장을 찾아서 그거를 SBS 스페셜로 방송을 했어요. 차 타고 쭉 가다가 트라운레이크 농장인가? 그쪽 농장에 가가지고 허브 농장을 차 타고 가는데 이 농장에서 농장 끝에서 끝에까지 차 타고 가는데 3시간을 달려도 이 농장이 끝이 안 나더래요. 3시간이면은 여기에서 저기 어디야? 멀리 사시는 여기 이종윤 사장님 집까지 가도 3시간이 안 걸려요. 대전까지 가도. 근데 여기는 농로겠죠. 네, 농로. 그래도 어쨌든 차 타고 3시간을 가도 끝나지 않는 이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한다는 거죠. 네, 팩트예요, 팩트. 그 유튜브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방송하면서 칼렌보그 박사님의 아들인 샘 렌보그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칼라프라된 식물들을 그 야채들 같은 걸 막 먹는 걸 보여주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요. 유기농. 저희는 어떻게 해요? 병충해가 오면은 바로 약치죠. 바로 약쳐. 왜냐? 소출을 늘리기 위해. 제가 예전에 저희 벼농사도 짓거든요. 맨날 약쳐야 돼요. 맨날. 마스크 쓰고. 저는 그때부터 마스크 썼어요. 지금 쓰지만 그때부터 마스크 쓰고 그 농약 쳤었어요. 쌀에다가 약 막 쳤었어요. 건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 쳐보신 분들은 줄 땡기는 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약을 막 많이 쳤었어요. 엄청 힘들죠. 그렇게 약을 치면요. 쌀은 잘 돼요. 근데 같이 농약까지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대신 병충해는 안 오죠. 네, 약 때문에. 근데 여기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 곤충학자 파브르 아시죠? 그 파브르 책 보셨나요? 곤충학자? 여기 뉴트릴라이트 농장에 가면요. 곤충학자가 있어요. 파브르 같은. 식물을 이렇게 심었을 때 이 식물한테 진딧물이 이렇게 오면은 이 진딧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무당벌레를 풀어서 진딧물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 무당벌레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천적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기업주 입장에서 비타민을 만들어요. 비타민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원가가 저렴할까요? 아니면 농약 치는 게 저렴할까요? 아니, 농약 치는 게 훨씬 저렴하죠. 유기농으로 뭐하러 이렇게 해요? 파브로 같은 곤충학자를 여기다 왜 쓰겠어요? 인건비 줘가면서. 인건비 뭐 몇 천만 원으로 안 될걸요? 곤충 연구해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뭐하러 유기농으로 이렇게 농장까지 놓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뭐하러 질까요? 그렇게 농장을 사가지고 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 농장을 선정할 때 가장 좋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 토양을 보고 선정해요. 네. 첫 번째 토양을 봐요. 토양. 땅이 비료나 뭐 어떤 그런 거, 약이나 뭐 그다음에 항생제 먹은 그런 분뇨나 그런 게 많이 나오게 되면은 땅이 산성화돼서 그 땅 속에서 미네랄이나 어떤 거 그런 거를 이제 산성화되면 그런 게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토양을 가장 먼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빛 에너지가 얼마큼 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강수량. 강수량을 1년으로 봤을 때 400ml 이하인 곳을 선택한다는 거죠. 저희는 장마철에 1400ml 정도가 한 번에 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광합성이 잘 안 돼요. 그러게 되면은 영양소를 잘 못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세 번째는 윤작이라는 거를 해요. 윤작. 땅이 300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300만 평 중에서 이쪽 부분을 농사를 지었어요. 지었으면은 5년 정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쪽 땅을 휴경을 둬요. 휴경. 저희 농사 지어봤거든요. 땅 휴경할 틈 없어요. 계속 돌려야 돼요. 지금 막 베트남이나 그런 데는 어때요? 1모작, 2모작을 넘어서 3모작까지 하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3모작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유틸라이트는 윤작을 한다는 거죠. 윤작. 저 같으면 윤작 안 하겠죠. 그죠? 윤작 안 하겠죠? 근데 여기는 윤작을 해가지고 땅을 쉴 수 있게. 땅도 쉬어야지만 비타민이나 미네랄 뭐 그런 것도 이제 고갈이 안 되는 거죠. 네. 윤작을 이렇게 두면서 땅을 휴경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플라스틱 시트를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은 이 식물들을 다 따버리는 게 아니라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가장 높은 시간대 새벽 3시면 그때 일어나서 따는 거예요. 집에서 농사 지어봤는데 늦게 나가면 늦게 나갔지 빨리 나가서 재배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영양가가 가장 높을 때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영양가 높은 거를 재배를 탁 쳐가지고 재배를 해가지고 이거를 요 밑에 있는 밑둥 있죠? 이 밑둥을 그냥 갈아엎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동물을 풀어요. 염소나 소 걔네를 풀어가지고 걔네가 이거 유기농으로 만든 거를 먹어요. 먹으면 뭐 할까요? 배설하겠죠. 배설을 하면은 그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분뇨 갖고 자연 퇴비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퇴비를 만든 다음에 시트를 이렇게 덮어서 쉬어요. 땅을. 쉬는 동안 이쪽에서 저희는 또 농사를 짓는 거죠. 인삼 6년근이 왜 좋은지 아시죠? 종삼을 만든 다음에 종삼을 심은 다음에 이 종삼을 1년 동안 키워가지고 1년 동안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요. 빨아들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요. 옮겨가지고 여기 있는 영양분을 또 다 빨아들여요. 1년, 2년, 3년, 4년, 오늘 6년 동안 해가지고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나중에 삶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6년근이 비싸요. 약도 많이 먹는 거지만 비싸요. 그리고 6년근으로 재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 6년근 다 재배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영양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는데 여기에다가 뭐 심는지 아시는 분? 여기 땅에다가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다가 뭐만 막 뿌려놓으면요 여기서 굉장히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딸기. 인삼 딸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빨리 아파트면 빨리 나가보세요. 인삼 딸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인삼 딸기. 딸기는요 아무데나 뿌려놔도 잘 자라요. 근데 잘라보면 안에가 비어있어. 그럼 그 딸기는 영양가가 있다 없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농약을 먹는 거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해서.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윤작으로 재배를 해요. 윤작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네 번째. 유틸라이트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완충지대. 농사 짓는데 무슨 완충지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 다 농사를 지어야지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완충지대. 저희 집에서 제가 유기농으로 한다 그래도 바로 옆집에서 약을 치면요. 제가 여기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요. 나는 약 안 먹고 싶어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막 지어서 먹고 있는데 옆집에서 약을 쳐요. 바람이 안 불면 관계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불어서 약이 이렇게 날라와요. 수시로 바깥 나가서 이렇게 입을 닦아낼 수 없잖아요. 입을 닦아내서 물 뿌려가지고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이 묻어. 그래서 유틸라이트는 어떻게 했냐면요. 300만 평이에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 큰 땅인데 이 반경에 있는 땅을 10m만 샀어도 굉장한 건데 수십 킬로를 사요. 수십 킬로미터의 땅을 다 사요. 그리고 그냥 이 땅을 놀려요. 놀리고 여기서만 농사 지어.
농약이 못 날라오겠죠. 여기서 농약 치는데 저기 뭐 무정부까지 어떻게 농약이 날라가겠어요. 가다 중간에 없어지겠지. 이 반경에 있는 이 땅을 다 사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출이 없겠죠. 그걸 뉴트릴라이트에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뉴트릴라이트 식품은요,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뉴트릴라이트, 뭐 아메이다, 뉴트릴라이트다 그러면은요, 일단 시비 걸고 보는데 시비 일단 걸고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할수록 자부심이 느껴져요. 진짜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다른데 시중에 있는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하면 할수록 피곤해지실 수도 있어. 네.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완충지대를 두고 여기에 밭이 있으면은요, 산봉우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빗물이 떨어지는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질 검사를 계속해요. 제가 여기 뉴트릴라이트 농장 가서 아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수질 검사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질 검사에서 오염이 1이라도 나왔다? 그 농장은 폐기시켜요. 폐쇄시켜요. 폐쇄. 그래서 농장 하나가 폐쇄됐죠. 어마어마한 큰 농장.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연구단지로 써요. 나 같으면 그냥 몰래 하겠다. 그죠? 돈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폐쇄시켰다는 거죠. 조금 겉에서 보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돋보기 들고 자세히 안 본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야. 그렇게 보는 건데, 돋보기 들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완충지대를 둔다. 완충지대를 두고 마지막 5번째는 재배예요. 재배를 하는데 그 아까 식물이 이렇게 목을 딱 쳤을 때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 영양소를 냉장고로 운반을 해서 썩으면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거를 파괴 조리법을 해서 먹고 없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이 농장에서 재배를 딱 하는 순간 바로 옆에 가공할 수 있는 농장이 있어요. 농장. 여기에서 저온 탈수공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수분을 날리고 그 영양소를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식물들이 갖고 있는 그대로의 영양소를 보관을 해요. 여기 300만 병 되는 농장에서 가가지고 나는 풀 한 번이라도 뽑아봤다. 저는 안 뽑아봤어요. 저는 안 뽑아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농장을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거, 브라질에 있는 거, 멕시코에 있는 거, 뭐 중국 우시에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가공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줘요. 제 몸에 맞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한국까지 갖고 오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왔다 갔다 경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될걸요, 아마?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독특한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날라와요. 어떻게 하면? 지금 접속하시면 바로 날라옵니다. ABN 접속하시면.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중에서 이 농장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GMP라고 아시나요? 이 GMP. 제약회사의 식품을 만드는, 약을 만드는 기준인데 이 GMP 기준보다 더 높은 그 뉴트리서트라는 기준이 있어요. 뉴트릴라이트가 자체 내에서 검사하는 거. 약이면은 거기에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막 0.1, 0.2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건강기능 식품이에요. 비타민 좀 더 들어가면 어떻고 뭐 칼슘이 좀 덜 들어가면 어때.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GMP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준. 여기에서 만약에 검사를 400회 한다. 뉴트릴라이트에서 최고 베스트셀러. GMP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명예의 전당. 페니실린이 올라가 있어요. 인류를 살렸기 때문에. 근데
약 기준인데 건강기능 식품으로 여기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세계 최초. 다들 아실 거예요. 더블엑스. 더블엑스가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블엑스를 갖고 기초 영양소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엄청 재밌습니다. 재밌으세요? 예, 예. 저도 안하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넘어오는데 뭐 달인 거, 뭐 홍삼 액기스, 뭐 막 무슨 게임 되겠습니까? 이게 좋대. 근데 주변에서 그 드시는 분들 보고 꾸준히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이 진짜인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건 1%밖에 안 되는데 이 뉴트릴라이트가 진짜여서 그래요. 식물이 이 영양소가 진짜로 전달돼서 대부분 들어가게 되면요 6개월만 드시면은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세포가 하루에 200분의 1 재생돼요. 그러면 7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6, 7개월. 6, 7개월만 이 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요 200분의 1 재생될 때 7개월 뒤에는 조금 더 좋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생물학 교수님? 아, 저 교수님 아닙니다. 이게 고난이 축복이에요. 제가 공부도 엄청 싫어했거든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공부 안 하길 잘했어, 학교 다닐 때. 옆에 애들 없죠? 애들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그럼 나도 공부 안 해,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네? 듣고 있어요, 같이.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6대 영양소를 잘 몰랐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네, 잘 듣고 기초가 있습니다. 튼튼해야 돼. 네. 파이팅. 네. 그러면은 더블엑스 볼게요. 더블엑스. 더블엑스 통 딱 열어보면은 뭐 있나요?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열어보면은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3가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길쭉한 거. 그리고 동그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중이 아니에요. 이거 중이. 요렇게.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요렇게 있거든요. 요게 비타민, 요게 무기질, 요게 식물 내재 영양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약 얼마큼 들어가 있냐면요. 24가지 작물이 들어가 있어요. 집에서 농사를 지어봤는데 24가지 작물 유기농을 하기 어려워요. 약치면서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24가지 작물을 매일매일 유기농 반찬으로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밥을 이렇게 뜨신 다음에 여기 밥을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6개를 여기다 올려. 2, 3, 4, 5, 6개 이렇게 올려요. 올린 다음에 이렇게 드시면은 24가지 야채로 유기농으로 된 걸 드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죠, 저도? 네. 어쨌든 24가지 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야채류가 9가지, 그 다음에 과일류가 10가지, 그 다음에 허브류가 5가지 들어가 있어요. 야채류가 유기농으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야채류가 알팔파. 알팔파가 죽은 토끼도 살린다는 거예요. 알팔파. 뉴트릴라이트는 알팔파를 굉장히 1등급으로 쳐줘요. 알팔파, 물냉이, 파슬리, 브로콜리, 시금치, 양파, 마늘, 당근, 양고추냉이. 이렇게 야채류가 9가지 들어가 있고요. 과일류가 10가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맨날 먹는 게 뭔가요? 아세르바 체리 있죠? 체리, 토마토, 감귤, 사과, 자두, 석류, 그 다음에 블랙베리, 블루베리, 크랜베리, 포도, 가피. 포도는 껍질만.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허브류는 5가지. 로즈마리, 마리골드, 세이지, 나르풀, 계피. 이렇게 해서 총 24가지 작물이 어디 들어가 있다? 여기 더블엑스에 들어가 있다. 더블엑스에.
저는 유기농으로 안 하고 이거 먹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비타민 먼저 해볼게요. 비타민은 빨리 하겠네요. A, B, C, D, E, K.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같이 있어요. 비타민 A는 뭐냐면요. 피부. 저도 먹을래요. 예. 꼭 드셔야 돼요. 스마트워드 하면 할인돼요. 6개월 뒤. 네. 그 다음에 여기 비타민 A는요. 네. 비타민 A는요. 점막세포 재생이 돼요. 피부 재생에도 굉장히 도움되고요. 우리 겉에 피부 말고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점막이죠. 장도 점막, 입도 점막, 코도 점막, 다 점막이에요. 이 점막 재생에 굉장히 도움돼요. 이 점막은 3일마다 재생이 되죠. 내가 입이 헐었어. 입이 헐었는데 재생이 잘 안 돼. 일주일 가고 2주 가도 재생이 안 돼. 내 몸속에 비타민 A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야맹증 올 수 있어요. 야맹증. 지금 상태에서 불을 딱 끄면은요. 그 사물들의 잔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워낙 다 너무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야맹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야맹증이 왜 오냐면요. 우리가 낮에 볼 수 있는 원추세포라는 게 있고 밤에 볼 수 있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간상세포에 로놉신,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자꾸 그려가지고 이 로놉신을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밤에 불을 꺼도 잘 보이셔야 되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이 로놉신 합성이 안 돼요. 그러면은 야맹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겠죠. 점막이 약해지면 비염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관지 염증이 잘 올 수 있겠죠.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쁘게 써주세요. 목을 빼고 보세요. 더 집중하라고 제가 글씨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막말해서. 네. 비타민 B군은 B군으로 따져요. 무리 문자를 써가지고 비타민 B군은 하늘이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1, 2, 3, 5, 6, 7, 9, 12. 화학명으로 보면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비오틴, 엽산, 코발라민. 1부터 5번까지는 번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사에 관여를 하고요. 6부터 12까지는 번식의 대사. 번식이 아니라 분열. 분열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용히 하세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비타민 B2는 지방을 먹었을 때, 6, 9, 12는 단백질 대사. 요거는 혈액 내용물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타민 B군이 뭐냐면요. 간에서 보조요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밭을 손으로 매는 게 아니라 호미를 지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밭 정리를 하는데 삽을 지어준다. 괭이, 낫.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B군. 근데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뭐가 오냐면요. 각기병 와요. 각기병. 다리 각자에 기운기자 써가지고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가다 넘어져. 넘어지고 뭔가를 먹었는데 잘 에너지가 안 돼. 이게 에너지 대사로 가는 그 코리회로라는 게 있어요. 코리회로. 그걸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는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요. 아까 제가 그 리보솜에서 그 동화하고 이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동화는 뭔가 짬뽕하는 거고 이화는 뭔가를 떨어뜨려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해당 과정을 거치면요.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바뀌거든요. 이 피로부산이 내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있으면요. 이게 아세틸코에로 바뀌어요. 아세틸코에로 바뀌는데 이때 산소가 내 몸속에 없잖아요. 산소가 몸속에 없으면 이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요. 젖산, 락트산으로 바뀌어요. 이게 젖산, 락트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간, 근육에 쌓여요.
피곤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요렇게 전환이 될 때 비타민 B1이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B1이. 근데 젖산이나 락토산이 간하고 근육에 쌓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요 피로부산으로 보내려면은 비타민 B3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충분히 있을 때 아세틸코에이가 진짜 세포 미토콘드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게 아세틸코에이가 들어감과 동시에 시트릭산으로 바뀌어요. 시트릭산으로 바뀌면서 이게 산소하고 만나면서 ATP라는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사 과정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10 먹으면 10 갔어요. 근데 저희는 10 먹으면 기운이 없어. 요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그래요. 거기 윤철 사장님 그러면은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윤철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느려지는 거죠. 대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윤철 사장님은 풍부하신 것 같아. 대답이 빠르신. 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각기병. 네. 그리고 비타민 C는 그 수용성의 항산화예요. 수용성. 네.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70%가 물.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거든요. 이 물이 산화되면 죽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그 산소하고 당하고 만나면은 불을 떼면은 찌꺼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 남는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이게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SOD라는 효소예요. 슈퍼옥시드 디소메타제라는 이 SOD라는 효소를 우리 몸 자체 내에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SOD를 만들려면은 몸속에 철이 많이 있어야 돼요. 철이 이 SOD라는 걸 만들고 그 녹차에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녹차에 100배 많은 게 루이보스예요. 루이보스. 저희 루이보스 있죠? 거기에 SOD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활성산소를 잡는데 이 활성산소가 들어오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활성산소가 이 정상적인 세포의 다리를 공격을 해요. 제가 지금 만약에 팔이 없어. 죽을 수도 있어. 원래 없었으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없어졌을 때 비타민C가 오면은 자기 신발을 띄워주고 자기 발을 띄워주는 거예요. 니 내 거 가져. 그리고 이 비타민C는 할 일 다 하고 그냥 배출이 된다는 거죠. 비타민C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어딘가에 가서 계속 쌓이겠죠.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누적이 되면 뭐로 갈까요? 염증의 반복은 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의 반복은. 그래서 비타민C를 충분히 먹었을 때 이런 활성산소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C가 가장 잘하는 게 연결조직, 결합조직의 원료가 되죠. 이렇게 점막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점액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점막세포끼리 쫀쫀하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결합조직, 타이트 정션이라는 이 연결조직, 결합조직을 쫀쫀하게 해줘요. 그럼 비타민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결조직, 결합조직이 벌어져요. 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벌어졌어. 그러면은 장누수가 올 수 있겠죠. 장누수. 이거는 소화기 때 제가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가 없으면은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할게요, 제가. 비타민 D는 저희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을 먹게 되잖아요. 먹게 되면은 요렇게 있을 때 여기 부분에 칼슘,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그럼 칼슘, 마그네슘을 비타민 D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해줘요. 운반을 해주고 이 안으로 넣어주는 거는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호르몬.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지금 말이 좀 빠르죠? 괜찮나요? 아니요.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 놀랐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이 비타민 D가 요즘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비타민 D가 이상세포의 분열을 막아줘요. 이 꼴은 뭐예요? 암세포. 암세포들은 이렇게 있으면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이렇게 영양막을 쓰고 있어요. 영양막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놈이 암세포인지 아닌지 NK세포가 가도 킬러 세포가 가도 잘 못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가 보네 하고 그냥 지나가 다른 데를 순찰을 하는 거죠. 이건 면역 시간 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 영양막을 걷어내주는 게 요 비타민 D예요. 췌장에서 분비가 됐는데 그래서 소장에는 암이 없어요. 음식물 먹은 게 거기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근데 이 영양막을 걷어내는 게 췌장에서 소장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소장에는 암이 없어. 근데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먹죠? 탄수화물 먹고 돌아서면서 먹고 다니면서 먹고 이거 먹으라니까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내려가다 보니까 소장, 대장, 직장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에는 이 영양막을 걷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 찾아내. 면역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인을 못 찾아낸다는 거죠. 나중에 발견돼, 나중에.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타민 D는 사람 몸에서 원래 합성을 해내요. 햇빛을 보면은. 햇빛은 근데 밖에 나가서 상반신을 노출을 하고 3시간 동안 있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하고 햇빛하고 만나게 되면은 비타민 D를 합성을 해내요. 근데 비타민 D를 합성을 못 해요. 밖에 나가면은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다 연예인이에요. 모자 쓰고, 두건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목 타니까 다 완전히 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다 그놈이 그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기미 주근깨 생기죠? 기미 주근깨. 얼굴에다 뭐 발라요? 선크림 바르죠. 나는 선크림 안 바르고 기미 주근깨랑 바꿀 수 있다.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몇 명 안 될걸요? 근데 SPF 9 이상이 되면은 햇빛이 우리 몸으로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바르는 거 몇이에요? SPF 50이에요, 50.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와요. 24시간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비타민 D는 어떻게 되냐면요. 꼭 드셔야 돼. 꼭.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됩니다. 네, 비타민 D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아까 비타민 C는 수용성 향산화 했잖아요. 비타민 E는 지용성 향산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용성. 지용성은 뭐냐면요. 오메가3 지방산을 먹을 때 이 지방산도 어쨌든 포화가 되거든요. 이 포화되지 않게 그래요? 네. 이 오메가3가 어쨌든 포화가 되지 않게 막으려면은 이 지용성 비타민이 반드시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토코페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타민 E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 드실 때 보면은요, 거기에 비타민 E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TV 선전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오메가3 드시면서 비타민 E 꼭 같이 드세요. 그렇게 돼요.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다음부터 TV 볼 때 그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영양소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E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오메가3 역할이 아니고 이거는 비타민 E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비율, 황금 비율. 저희 퀸 요리할 때 보면은 레시피대로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돼요. 대본에 망할걸요? 네, 망할 거예요. 아마. 맛도 없고. 여기도 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 비율을 찾아서 만들어 놓은 게 오메가3 뉴트릴라이트. 그리고 오메가3는요, 그 공기가 붙을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공기가 붙을 공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먼지가 없는 데서 만들어도 좋은데 뉴트릴라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진공 상태. 먼지가 없는 클린룸을 지을 때도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천안에 일할 때 삼성전자 거기 가서 짓는 거를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그거 한 동을 짓는데 조 단위로 들어간다는 거죠. 먼지가 없는 거. 근데 여기는 공기가 없어. 얼마 들어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시중에 나오는 거 지하실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걸 다 오픈을 해놨죠, 저희는. 예,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비타민 K. 비타민 K는 이거는 혈액 내용물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혈액 응고에 도움돼요. 혈액 응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안 돼요. 항응고가 안 돼, 항응고. 피가 철철철철철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안 멈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기질 갈게요, 무기질. 무기질은 약 한 50여 정도의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9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망간, 셋. 요오드. 누가 요오드 하셨어? 이수미요. 저도 요오드 하려고 그랬는데. 요오드, 셀레늄, 크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칼슘은 우리 몸의 뼈, 그리고 신경 안정 물질이죠. 천연. 대부분 신경 정신과에 가면은 본인이 안정됐다고 나와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안정이 됐어. 신경 갔다 오니까 약 한번 보세요. 뭐 들어가 있나? 다 칼슘, 마그네슘 들어가 있어요. 칼맥기 많이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칼슘이 근육의 수축 이완도 도움이 되죠. 수축 이완. 이거는 골격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 골격에 도움되는, 근육에 도움되는. 칼슘은 근육의 수축. 마그네슘 근육의 이완. 마그네슘이 굉장히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칼슘이 차면은요, 바깥에 칼슘으로 못 빠져나오게 여기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코팅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눈 떨림 와요. 여기 눈 떨림 와요. 그러다 심해지면은요, 근육이 이렇게 수축됐는데 이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축구하다가 발로 이렇게 차려고 했는데 지난 적 있죠? 발이 이렇게 지나면은 축구 선수들이 와서 뭐 해줘요? 다리를 강제로 이렇게 이완시키죠? 네. 마그네슘이 없어서 안 펴지는데 강제로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눈 떨림, 다리의 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심장.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칼슘이 들어가야지만 수축이 되고 칼슘이 빠져나오고 다시 마그네슘이 들어가야지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축이 되는데 이완이 안 된다. 돌연사.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를 천만다행이에요. 조물주가 잘 만들어 놓은 게 처음에 여기로 신호를 준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로 해준 거죠. 여기로. 눈 떨림이 있다? 마그네슘 빨리 챙겨 드셔야 되세요. 세지 않고 털어 넣으셔야 된다 그냥. 철분이 부족하면은요, 요것도 혈액 내용물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철결핍성 빈혈이 올 수 있어요. 빈혈. 산소 운반을 해야 되는데 빈혈이 올 수 있다. 철분이 부족하면은. 그리고 철분이 있어야지만 몸에 카탈라제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철분이 있어야지만. 근데 이 철분은 먹기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엔 시금치 한 단위만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4단? 이 정도를 드셔야지만 철분 섭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철분을 먹더라도 우리가 100% 다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분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한 36% 정도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빈혈이 있을 수밖에 없으세요. 네. 없는데 이 철분을 섭취했을 때 많이 섭취를 해도 얼마밖에 안 되냐면 24%밖에 흡수가 안 돼요. 100% 드셔도. 100% 먹기도 힘들지만. 근데 이렇게 드셨을 때 이거를 곱하기 2배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24개에서 곱하기 2 하니까 48이 되겠죠. 그러면은 36%가 나와도 보완이 되겠죠. 철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리는 구리가 부족하면요 머리가 빨리 새세요. 하얗게. 네. 지금 다 머리 만지고 계신 분들 보여요? 다 보고 있어요. 네. 구리가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리가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근데 구리를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미네랄이 우리 몸에 3.5%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소량인데 이 3.5%의 구리가 조금 빠져나가지고 동맥 경화가 파열되는 경우가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불이 부족. 죽은 의사는 거짓말해야 된다. 47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어요. 구리가 부족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연은 아이들의 성장, 그 다음에 뭐 성인들의 생식 그런 쪽에 관여하는 게 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아연이 많이 뜨고 있죠. 면역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흉선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이 아연이에요. 아연. 흉선에 필요한 거. 흉선은 면역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망간은 감정. 망간이 부족하면은요, 잘 집을 나가요. 잘 집을 나가. 네. 지금 웃으시는 분은 잘 나가신다는 걸로 제가. 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쥐를 놓고 망간을 띄어냈더니 이 쥐는 아기를 낳고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돌보고. 네, 망간 부족. 남편이 있고 옆에 와이프가 있는데 남편이 남편처럼 안 보이고 와이프가 와이프처럼 안 보인다. 망간 부족. 망간 빨리 캐서 드셔야 돼요. 뭐 땅속에서 캐든 어디서 캐든 막 캐서 드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미네랄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작아야 되거든요. 미네랄을 이렇게 큰 덩어리로 먹게 되면 그건 중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먹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오늘 6강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는 걸로. 예. 파이팅! 네네. 토요일이 토요일 같지 않습니다. 네. 포크탄 한 30알씩 드시고 오세요. 부족할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한 통 다 터지는 잠시만요. 했어요. 네네. 아, 죄송해요. 제가 채팅 올라오는 거를 제가 다 못 봤어요. 올려주신 분이 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잘 못 봐가지고. 네, 좀 이해 바랍니다. 네. 요오드 할게요. 요오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예요. 갑상선. T3, T4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데 이 T는 티록신이라는 단백질이고요. 이 3개, 4개 요오드의 개수를 얘기하거든요. 요오드가 부족하면요 갑상선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세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에너지하고 열을 내야 되는데 갑상선이 부족하면요 열하고 에너지를 못 내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갑상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셀레늄. 셀레늄은 셀레늄이 어떤 거라냐면요. 갑상선 호르몬 중에 T3하고 T4를 만들거든요. T3, T4를 만드는데 T3가 T4보다 10배 효율이 좋아요. 요렇게 전환시켜줄 때 필요한 게 셀레늄이에요. 그리고 셀레늄이 많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속에 아까 철이 많이 있어야지만 카탈레이저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셀레늄이 많이 있어야지만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요. 네, 글루타치온. 항산화 요소예요. 되게 필요한 거예요. 간 해독할 때. 그 소화기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롬. 크롬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복합당으로 들어와서 단순당으로 돼서 2당으로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은 인슐린 마차가 이렇게 나와서 세포 속으로 당을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데 길을 찾아가야 돼요. 내비게이션 키고. 크롬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크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올 수도 있겠죠. 당뇨. 근데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요. 물로 흡수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물로. 막 쪼개져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물로 흡수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근데 우리는 안 좋은 물을 많이 드세요. 이게 돈이 될까봐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요. 예. 애석하게도. 그거는 이제 혈액 내용물 시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롬이 부족하면 당뇨가 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물 내재 영양소는 아까 식물이 병충해를 맞아야지만 보호하는 물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색깔별로 갖고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인삼에는 사포닌, 포도에는 안토시안, 그 다음에 당근에는 카로틴, 또 뭐가 있을까요? 온나무에는 샬베스트로, 그 다음에 헛개나무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간에 좋은 거. 네, 헛개나무에도 이게 있어요.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비타민 한 10가지 A, B, C, D, E, K 설명하고 무기질 9가지 설명드리고 이 식물내재 영양소 말씀드렸는데 폴리페놀. 헛개나무의 폴리페놀. 네. 이런 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나무 캐먹을 게 아니에요. 가서 산에 가서 나무 할 때가 아니고 농사 지을 때가 아니고 다 더블엑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여가지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치고요. 마치고요. 네, 이 건강이라는 게 사실 돈은 중요하잖아요. 돈은 중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 안 맡기죠. 꼭 은행에 가서 맡긴다는 거죠. 근데 내 건강, 돈보다 중요한 제 건강은 그 사람이 가운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 가서 물어본다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건강.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디테일하게 알고 나면은 우리 건강이 되게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돈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처럼 건강도 알고 나면은 우리의 건강을 서로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저녁을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혹시라도 오늘 좀 과격한 말이 있거나 좀 이렇게 실수한 게 있으면은 저도 지금 배워가는 학생 입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틀리더라도 뭐 실수한 거라도 있으면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뇌 신경하고 호르몬에 대해서 할게요. 다음 주 또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랬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욱 사장님 나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트론 강의 나눠주세요. 최고십니다. 네, 오늘 첫 주 강의 오한진 강사님께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3부 남은 시간은 어떠셨는지 애프터 스피치 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너무 좋았다, 먼저 얘기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혹시 계실까요? 없으면 마무리. 박미정이요. 네, 박민정 사장님. 네. 네, 너무 즐거웠어요. 공부가 이렇게 즐거웠으면 정말 저 박사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즐겁게 잘 봤고요. 즐거운데도 귀에 너무 쏙쏙 잘 들어오고 정말 더블엑스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즐겁게 또 영양소를 배우니까 더 쉽고 또 꼭 전화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관웅이요. 네, 이관우 사장님. 네, 우선 감사드립니다. 막 울리나요? 네. 아주 잠깐. 약간요. 제가 너무 감동을 했고요. 오한진 사장님 그 깊이 있는 강의 더 잘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왜 오한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한진 사장님이 이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심으로써 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팀 전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건강 명강사셔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도 그 깊이 있는 강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끊이지 않고 저는 텔레비 화면 켜놓고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또 있으실까요? 네, 김선이요. 김선. 네, 김선희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대한 거 이상으로 우리 원사님 화면도 잘 받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멋지시고 완전 팬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완전히 뉴트리라이트와 건강 그 상식을 다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냥 내놓으시는 느낌. 그냥 원고 보지도 않고 와 완전 반했어요. 제가 이제 그 듣는 가운데 전에 초창기에 제가 캘리포니아 친정에 갔다가 뉴트리 농장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풍경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농장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그래서 되게 더 감회가 새로웠고요. 정말 저 옵티멀 헬스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깊이 있는 건강 강의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기대합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말씀해 주실 사장님 계실까요? 정미령이요. 네, 정미령 사장님. 오늘 오한진 사장님 명강의 너무 잘 들었고, 다음 주는 더 바른 자세로 듣다 보니까 메모할 게 되게 많은데 이것저것 저녁 준비도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듣기만 계속 들었는데 다음 주는 제대로 메모하면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또 다음 있으실까요? 강혜정입니다. 네, 강혜정 사장님. 네, 오한희 사장님, 제가 그 카톡이나 이런 거 뵈면서도 제가 너무나 감명받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정말 지루한 줄 모르고 들었어요. 정말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정말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또 말씀해 줄 사장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대전에서 사업하는 이종현입니다. 안 그랬다 그랬는데. 제가 사업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명강의를 제가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아메이 사업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강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정말 알아듣기 쉽게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기회 잡으실 사장님 어떤 분이실까요? 네, 박정은입니다. 네, 박종훈 사장님. 네네. 정말 제가 음소거 해놓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다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또 핵심 메시지도 있고 중간중간에 정말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한희 사장님 정말 갈고 닦은 실력을 이번 6주간 강의 동안에 마음껏 이렇게 표출하셔서 정말 우리 FCA 코리아 팀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동기부여와 그리고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한희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첫 번째 오한진 사장님의 건강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초대하실 분 있으시면 더 많은 인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